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5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는데 이 감정평가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탁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가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주변에 이제 여기 지도를 보는 것처럼 여기 같이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터널로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 쇼핑센터로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학교도 보면 자양고등학교, 자양중학교가 있고 또 그래서 학군도 괜찮고요. 삶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 공매 물건을 뭘 봐야 되냐? 이 공매 공고를 봐야 됩니다. 이 공매 공고를 보면 왜 봐야 되냐? 여기 보면 서울시 광진구 가양동 783-1 왜 1필지 자양동 7차 우성아파트 702동 20층 2003호는 이 근저당권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에 별도로 인수하다. 이렇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는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신탁 등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보여드리죠. 좀 전에 이게 등기부잖아요. 신탁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쭉 올리다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름은 좀 지우질 못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보면 국제자산시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국제자산시탁 이것이 바로 신탁의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세히 안 보여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따르면 KC056508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탁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우선수익자는 대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을 말하는 거죠. 이게 위탁자는 누구냐? 채무자 겸 소유자,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거는 신탁회사입니다. 이래서 이 위탁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탁자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작성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 부동산 담보 신탁원서가 여러분이 잘 보는 이런 신탁원부죠. 이게 신탁원부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위탁자가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건 국제자산 신탁이죠. 신탁 등기를 보존 등기돼 있죠. 그 앞에 누구냐? 위탁자가 누가 아무개로 이렇게 돼 있죠. 박아무개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항이죠. 어쨌든 이 물건은 이 사람이 소유자로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이나 또는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이거는 이 신탁공매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매각 결정 방식은 소멸주의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소멸주의로 가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되고 앞에는 인수하는 이거는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다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신탁공매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수지 되는 거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살 때 거기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끌어안고 그만큼 매각 대금에서 이 줄여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아니면 매매 대금에서 감액하고 이 그 매매 대금에 공제하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 대금의 임차 보증금을 상환하고 반환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공매가 지낼 때 여기에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압류가 있다든가 또는 이제 그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매매대금으로 매각 조건을 매매대금으로 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임차인을 상환하고 이 지급하고 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근저당권자가 거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가압류 전혀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임차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공매 절차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근저당권자도 그냥.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인수 조건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인수하기로 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이 근저당을 보니까 이제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근저당금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 이 근저당권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리 얼마냐면 5억 2,800입니다. 5억 2,800이면 이 채권 원금이 얼마냐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기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채권 원금이면 5억 2,800이면 5억 2,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금액은 5억 2,800 정도, 5억 2,800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여러분도 보여드려야지. 5억 2,800이면 이거를 나누기 1.2, 1.3, 1.4 이렇게 나눠보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5억 2,800을 나누기 1.2로 하니까 얼마냐면 4억 4천 딱 떨어져. 이러면 대출 원금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상환을 했더라고. 제가 다 알아봤죠, 다. 이게 누구냐면 저기 그 우선수익자 있죠? 우선수익자에게 다 알아봤습니다. 이 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자는 이 농협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우선수익자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지금 현재가 지금은 4억 한 5천 정도를 봐야겠더라고요. 지금은 한 5천. 그런데 그리고 지연이자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유한코에서 농협 그 근저당권을 유한코에서 MPL을 샀더라고요. 경매로 낙찰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한코에 있는 그 이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했더니 지금 현재 4억 5천이고 지연 2천이니까 이거 뭐 연율 따지면 10%면 4,500만 원이죠. 이거를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에 있다 잔금 치를 거잖아요. 한 400만 원 정도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500만 원 정도를 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넉넉히 잡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연이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죠. 4억 6천. 그럼 이걸 얼마에 낙찰받을 것인가? 요걸 좀 요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거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건 이제 여기 공매 공고문을 한번 더 추가로 보시면 공매 공고문을 보면 이 등기부등본 압류나 근저당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뒤로 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죠. 특히 등기부상 요건 좀 내가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등기부상 2016년 8월 20일 날 근저당권 채권 체결 5억 2,800만 원은 근저당권 농협 주식회사 이거를 유한코에서 이제 MPL로 샀다라는 거죠. 부채권을. 어쨌든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좀 줄여보고 이제 키웠으니까. 자, 이번에 뭐냐면 그럼 이 매각 절차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뒤로 가기로 해서 하면은 아까 이제 공매 물건을 볼 수가 있죠. 공매 물건인데 3억 9,900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거에 낙찰 받으면 이거 3억 9,900이면
이렇게 다시 보면 3억 9,900이니까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좀 4억 6천만 원 잘 보이게끔 제가 요게